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요. 둘이 구독자 1000명 파티 앤 Q&A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케이크를 사왔거든요. 예쁘지? 1000. 그래서 저희 둘만의 파티, 그리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시험관 하면서 궁금할 법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뽑아서 좀 해봤어요. 시작. 전면 축하합니다. 전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전면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소원 넘어가. 이거 해야 돼. 하나, 둘, 셋. 전면 축하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된 기념으로 이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저희끼리 이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조금 뽑아서 여러분께 조금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걸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나이는 88년생 용띠 37살입니다.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저희는 동갑이에요. 네, 저도 동갑입니다. 그리고 키는 어떻게 되세요? 제 키는 168입니다. 몸무게는 안 물어볼게요. 직업은 혹시 어떻게? 제 직업은 제 유튜브에도 올렸다시피 저는 애견 미용을 하고 있고 애견 호텔을 하고 있고 애견 유치원을 하고 있는 이제 애견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혹시 인스타 주소도 좀 공개가 가능한가요? 저는 인스타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것을 올리는 인스타와 그리고 저희 가게 계정의 인스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요새 엄청 유명해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강아지를 제가 10년을 이제 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미용하면서 안 받아주는 강아지나 입질하는 강아지들을 하면서 제 인스타를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몇 년도 했죠? 19년도 했습니다. 네, 저희는 2019년도 11월 2일 날 결혼해서 지금 이번 연도 11월이 되면은 5년 차입니다. 6년 차인가? 5년 차. 결혼하고 얼마 만에 임신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결혼하고 한 3개월 만에 임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시험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2020년 1월에 이제 자연 임신 시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배란기 테스트 이런 거 아예 모르고 그냥 뭐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한 3개월이 지나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하고 배란기 테스트도 써보고 산부인과도 가보고 숙제 날도 받아보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났을 때쯤 이거 뭐 잘못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난임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험관 전에 인공수정을 하셨었는데 네. 이 시술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인공수정을 3번 하고 시험관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사실 인공수정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험관 하기 전에 약간 맛보기로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시험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이유가 어차피 인공수정을 해도 과배란 주사를 똑같이 맞고 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주사 맞고 할 거면 그냥 좀 더 확실한 시험관으로 하는 게 더 확률이 높고 더 빨리 되고
덜 고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이제 시험관 병원을 고르는 네. 자신만의 기준이 있나요? 저만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병원을 이제 옮겼었는데, 일단 제가 시험관 병원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집이랑 가까운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아무래도 메이저 병원이,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유명하고 그런 병원이 좀 낫지 않나. 왜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오는지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메이저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로 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것도 좋지만 조금 빨리 원샷 원킬로 조금 고생을 덜 하려면 조금 멀더라도 메이저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러면 전원을 했는데 네. 만족은 하시나요? 저는 완전 만족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너무 막 사람도 많고 막 좀, 근데 어딜 가나 그 난임 병원은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좀 체계도 좀 특이하고, 제가 지금 갔던 병원이 원래 다녔던 데랑 좀 달라서 좀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전원을 하고 나서 냉동배아도 처음 생겼고, 그리고 전원하자마자 뭐 비록 유산은 했지만 임신 성공도 2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 전에 병원에서는 냉동도 전혀 안 나오고 채취도 아무리 주사 써도 한 3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전원하자마자 24개 이런 식으로 엄청 많아지고, 조금 전원한 병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크고 만족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관을 하셨는데 네. 첫 시작부터 난자 채취까지 병원은 몇 번 정도 가고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통 이제 시험관을 첫 시작하는 날부터 난자 채취 날까지 아무리 길어도 1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한 4-5번 정도면 한 사이클이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 이제 난자 채취를 그래도 여지껏 많이 하셨는데 네. 많이 아프죠? 근데 사실 저는 막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난자 채취를 9번 했거든요. 이제 곧 10번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막 엄청 많이 아픈 적은 없어요. 아프신 분들 많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또 안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너무 겁 안 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관 하면서 식단이라든지 네. 뭐 다른 것에 좀 도움을 좀 받은 게 있으신지. 저는 진짜 정말 많은 걸 했는데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임신 준비한 지 연수로 그럼 4년이, 꽉 찬 4년이거든요. 4년 이제 넘었고 5년 차예요. 맞지? 아닌가? 20, 21, 22, 23, 24. 5년 차예요. 4년은 꽉 찼고. 저는 뭐 포도즙, 뭐 막 한약, 뭐 아무튼 침도 맞고, 뭐 웬만한 좋은 거라는 거는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안 먹어본 건 딱 하나, 흑염소 하나 안 먹어봤는데, 사실 뭐 딱히 효과를 봤다라는 거는 그 임신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거는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한약도 다른 병원에서 2번이나 먹어봤고, 그리고 뭐 해봤는데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뭐 식단 같은 거는 그냥 이식하고 나서 뭐 약간 단백질 같은 거 먹는 정도고, 제가 뭐 따로 뭐 지중해 식단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를 따로 챙겨 먹는 편은 아니고, 조금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게 나쁜 거 먹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관을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는 사실 주사하고 약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하고 주사를 잘 안 맞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새로운 약과 주사에 대한 부작용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약도 먹던 약만 먹지 좀 새로운 약은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그걸 먹고 옛날에 약 부작용이 일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약에 대한 주사에 대한 그런 게 있고 주사를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주사 맞다가 너무 힘주고 울어서 주사 바늘이 부러진 적이 있대요, 아기 때. 그 정도로 주사를 너무 무서워해서 제가 시험관을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주사와 약들이 내 몸에 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부작용이 되게 두려웠었어요. 막상 시험관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건 이제 이식을 했는데 이제 안 됐을 때 그때도 힘들었고 이제 사실 이제 시험관을 하면서 힘든 거는 무슨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뭐 난자 채취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딱히 힘들진 않지만 진짜 힘든 건 그런 결과에 대한 거를 받았을 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 왜냐면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걸 기다리는 것도 되게 초조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관 하면서 어쨌든 남편이랑 이제 둘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조금 뭐 많이 싸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시험관 이제 시작할 때 그 간호 선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제 시험관 하면은 과배란 주사를 맞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제 그 뭐 생리 전에 PMS라든지 뭐 약간 그런 호르몬이 들쑥날쑥해져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게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이 이제 좀 호르몬 때문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엄청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없지 않아? 근데 나 그런 게 있나? 내가 어? 워낙에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시험관 때문에 싸운다는 건 없는 거 근데 같고. 조금 사람이 좀 예민해지긴 하지. 근데 뭐 이렇게 내가 눈치 못 챌 정도? 내가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좀 다투고 나면 그렇구나 할 정도지 뭐. 근데 우리가 그럼 시험관 하면서 좀 많이 싸웠나? 내가 예민. 저는 좀 예민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좀 예민한 편이어서 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 시험관 할 때 남편이 해야 할 것, 뭐 도와주거나 뭐 해야 될 것. 도와주거나 해야 할 것은 일단 뭐가 있지? 일단 저는 주사를 남편이 놔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사를 놔주고, 왜냐면 그 주사를 맞는 거는 나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 그걸 놔주고, 나 놓지 않더라도 그 주사를 맞을 때 옆에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과배란 주사를 맞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좀 그 여자가 좀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을 조금 많이 좀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사실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상 하지 않으면 몰라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거 하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옆에서 봐도 뭐 딱히 뭐 알긴 알겠지만 뭐 저희만큼 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느낌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옆에서 아는 척이라도 그냥 들키지 않게 그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잘해요. 꼭 아침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사 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옆에서 공감이란 그거 해야 되나? 아무튼 옆에서 자기 하는 것처럼 잘해가지고, 그래서 또 시험관 하면서
덜 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럼 시험관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시험관 하면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제가 시험관 시작한 지 좀 됐을 때 너무 갑자기 어느 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주사를 나만 맞는 게.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자기도 배 주사 놓으라고 왜 나만 맞냐? 왜 나만 주사 맞아야 되냐고 막 갑자기 막 뭐해 뭐 그렇게 돼서 내가 막 빨리 맞아봐, 무슨 느낌인지 맞아봐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맞았지 그때는. 그치. 그때는 막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도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말았잖아 나도.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저도 그냥 말이 약간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막 맞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장난식으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배를 까고 이렇게 오더니, 나 이거 봐 이제 맞았지 하면서 그 주사를 배에 꽂고 오는 거예요. 바늘만 그 느낌을 알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웃기고 황당했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시험관 하면서 좀 에피소드이지 않았나. 근데 좀 웃기고 재밌었어요 그때가. 좀 웃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죠. 기억에 남을 것 같아 평생.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시험관을 꽤 많이 하셨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제 임신 소식을 들을 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근데 제가 시험관 시작하고 진짜 주변에 임신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주변에 진짜 임신 소식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오히려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막 조금 말하기 좀 꺼려하는 느낌? 근데 저는 그 꺼려하는 느낌이 더 꺼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군가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막 그랬던 적이 딱히 없어요. 그냥 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저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그냥 아예 저의 상황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사람의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극복할 건 따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PGT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되게 오래 됐을 때 또 이제 친구의 임신 소식이 막 들려올 때 제가 이제 그거를 듣고 만나러 가는데 막 되게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왜 나는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그냥 나도 참 나다 참 이렇게 나도 지금 시험관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 축하해주는 나도 참 성격이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어차피 주변 사람들이 임신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임신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하해 주자, 약간 이런 마음이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냥 걘 걔고 난 나고 그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지 가장 수월하게 넘어가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MBTI가 혹시? 제 MBTI는 ESTP예요. 네. 이제 또 시험관 하면서 이제 겪었던 본인의 부작용이 또 있는지.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과배란에 대한 큰 부작용은 겪지 않았고, 조금 이제 과배란을 하다 보면 좀 늘어지고 피곤하고 뭐 홍조 올라오고 머리 아프고 약간 이런 사소한 부작용들은 나타났는데 막 이걸 못할 만치의 큰 부작용은 나타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부작용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험관 하면서 자연 임신 시도는 하셨는지? 자연임신 시도는 매번 하지 않았나?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쉬거나 그럴 때는 자연임신 시도는 진짜 거의 매번 했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연임신 시도로 임신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0.1%의 기대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시험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몸은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거의 없고, 그냥 이제 당연히 시험관을 난자치지 이 과정이 돼야 내 몸은 임신을 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임태기를 여러 가지를 썼을 텐데 그래도 추천하는 임태기가 있다면? 근데 제가 추천하는 임태기라기보다 진짜 비추천하는 임태기가 있어요. 그 파란색 뚜껑 있어요. 이거 제품 말해도 되나? 안 될걸? 그러니까 그 얼리 그거 있거든요. 근데 저가 진짜 그게 시약선이 진짜 많아요. 진짜 제가 찾아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연속으로 시약선이 나오고, 그 무슨 사람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진짜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좀 늦게 나오고 안 나오더라도 확실한 게 낫지. 그거 뭐 시약선 나오면 그거 막 임태기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막 뭐라도 있나 막 엄청 찾아보고 계속 쳐다보고 눈이 진짜 빠지도록 쳐다보고 뭐 보이면은 그냥 또 막 그냥 막 계속 기대를 안 하다가도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완전 왕비추. 진짜 그거는 조금 확실해졌을 때 하는 게 낫지. 그건 너무 희망 고문이 큰 임태기여가지고 그거는 삐삐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험관 실패 후에 또 어쨌든 몸도 몸이지만 멘탈 관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어? 우리는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산책도 좀 산책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 대화 서로의 뭐 대화. 근데 맞아요. 저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막 좀 터놓고 얘기 많이 하고 서로 막 뭐 마음속에 뭐 불안한 거 있냐고 막 물어보고 막 어떠냐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서 좀, 그러니까 어쨌든 둘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많이 질문해주고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를 많이 하고, 또 나도 그렇게 실패를 해서 하면은 짜증나면은 좀 짜증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실패한 날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날은 그냥 뭐 좀 다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산을 또 이제 마음 아프지만 네. 2번을 했는데 네. 극복 방법이 또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근데 유산 극복 방법? 유산 극복 방법? 그거는 그냥 2번째 유산하고 막 제가 일이 많았을 때 제가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은연중에 좀 그런 문제들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너무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내가 깨달았는데, 그냥 좀 힘들면 힘든 대로 조금 뭐 며칠 있고, 그냥 슬프면 좀 울고 약간 짜증나면 내고 약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있다가,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더 많이 오래 뱃속에 있다가 유산이 되지 않은 거에 그냥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렇게라도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건강한 아이가 오겠지, 이렇게 조금 위로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서로에게.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생긴다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좀 속상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감싸지 말고 좀 표출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계획. 앞으로의 마음가짐은 근데 제가 원래 좀 되게 초조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냥 좀 진짜 임신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초조함이 있었는데 그냥 뭐 안 되면 지금 마음은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더 키우고 둘이 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치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고 저는 이제 이번에 생리를 시작하면 10번째 난자채취 PGT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리를 기다리는 중이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 약간 이게 저희 마음가짐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고 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 나는 친구 같고 예쁘고 그리고 힙하고 그리고 재밌고 하지만 혼날 땐 무섭고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아무튼 그리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 싶어. 이제 뭐 다음 질문은 나한테 하는 아빠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은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나요? 처음에는 애가 태어나면 조금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좀 무뚝뚝하고 이렇게 좀 뭐야? 근엄한 아빠? 뭐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가 많이 태어난다면 그냥 나도 친구 같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질문은 5년 동안 시험관을 하는 마누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나요? 일단 너무 미안하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임신이 안 되는 주 원인이 나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줘도 너무 고맙고 그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난 너무 고맙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옆에서 느낀 거는 주사도 많이 맞고 약도 먹고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본인의 몸에 많이 상하는 걸 내가 느끼니까 나 거기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걸 다 참고 지금 해주고 있으니 이게 얼른 좀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한테도 자기 닮은 예쁜 아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만약이라도 내가 있고 자기가 있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험관을 준비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제가 어느덧 난자채취 10회차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관 왕고수로서 제가 진짜 겁이 많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하나에 꽂히면 엄청 집착해서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낼 때까지. 그래서 진짜 많이 알아보고 해봤지만 그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저도 했으니까.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너가 했으면은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겁이 많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들을 겪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시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없고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글을 안 올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라는 것에 대한 되게 내가 시험관을 하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자연임신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뭐 별거 아닌 건 아니고 당연히 고생은 해야 되지만 내가 알아보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보다는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니까 뭐 아기를 기다리시는데 안 되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대한 빨리
시간이 정말 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겁낼 시간에 제 말을 믿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셔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구독자 1000명 파티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Q&A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관 난자치치 10차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내가 마지막에 하는 거 뭐야? 하나, 둘, 셋.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되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 야.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돼가지고 네. 옆에서 왜 콧바람 내요? 웃긴 소리.